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젊어서는 그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내 청춘 다 바치고 가족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어떻습니까? 내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서 삐그덕거리고 돈 냄새 맡고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효자가 되고 돈이 없으면 자식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말이 요즘처럼 뼈저리게 느껴지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바쳐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지만 칠순 잔칫날 밤 텅 빈 방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여야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거지꼴을 하고 나타났을 때 그의 피부치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 수업. 여러분 사연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질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감사합니다.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 오늘은 김만석 회장의 70번째 생일,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화환을 보내고 테이블 위에는 한 병에 수백만 원 하는 양주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김 회장을 보며 성공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칭송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잘 나가는 부장이요, 며느리는 대학 교수입니다. 둘째 딸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 소리를 듣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김 회장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허허, 저 녀석들 웃는 것 좀 보게. 내 생일이라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어서 저 유산을 물려줄까? 그 생각에 기쁜 거겠지. 평생을 바쳐 키웠건만 나를 보는 눈빛에 존경심은 없고 탐욕만 가득하구나. 그때 큰아들 태훈이 다가와 술을 따릅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손목에 채워진 번쩍이는 금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저희가 든든하죠. 아, 참. 아버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금이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해서요. 아버지께서 한 50억 정도만 융통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2배로 불려서 갚겠습니다. 저 이번에 승진하려면 이 실적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잖아요. 큰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둘째 딸 지영도 질세라 끼어듭니다. 오빠는 무슨 50억이야? 아빠 돈이 샘물이야? 아빠, 저 이번에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 봐둔 게 있는데요. 그게 금매로 나왔거든요. 딱 30억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동안 시댁에서 기 못 펴고 살았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강남 사는데 나만 이게 뭐야. 아빠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하나뿐인 딸인데?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독한 술잔을 비웠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돈, 돈,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건강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따뜻한 안부 한마디 묻는 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텅 빈 집에 돌아와 거울 속에 늙은 자신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죽고 나면 저놈들은 내 시신 앞에서 돈 때문에 싸움박질을 할 게 뻔하다. 내 자식 농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진짜 내 자식이 누구인지 이제라도 가려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회장님의 서늘한 표정에 박 변호사도 긴장했습니다. 박 변호사, 지금 당장 내 모든 자산을 동결하게 해. 부동산, 주식, 현금, 예금 통장까지 10원 한 장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둬. 그리고 오늘부터 자네는 내 전화를 받지 말게.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도 실종됐다는 소문이 나도 절대 입을 열면 안 되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산을 동결하다니요? 혹시 자제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문제가 아주 많지. 내가 평생 돈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자식들을 봐왔어. 이제 그 안경을 벗으려네. 내가 가진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알몸뚱이 늙은이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놈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김 회장은 그 길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입던 수백만 원짜리 이태리제 맞춤 양복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시장통 좌판에서 파는 5천 원짜리 헐렁한 몸빼 바지와 낡아 빠진 점퍼를 샀습니다. 구두 대신 뒤축이 다 달아빠진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일부러 3일 동안 씻지도 않았습니다. 하얀 머리는 떡이 져서 엉겨붙었고 몸에서는 퀴퀴한 노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치매 걸린 노숙자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지. 300억 자산가 김만석이 아니라 그냥 늙고 병든 노인네 김만석? 이 모습으로 갔을 때도 너희가 나를 반겨줄까? 자, 이제 내 생의 마지막 연극을 시작해볼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던 사과 몇 알과 손주들에게 줄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있었죠. 기사를 부를 수도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연기를 하려면 몸도 마음도 진짜 바닥까지 내려가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큰아들 태훈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정문을 통과하려는데 젊은 경비원이 그를 막아섭니다. 어이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 아니시죠? 잡상인 출입 금지예요. 아, 냄새나니까 저쪽으로 가요. 허이. 아니, 내가 잡상인이 아니요. 내가 여기 사는 김태훈이 아비요.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시오. 뭐요? 김태훈 입주민님? 백일동 사시는 분? 아니, 그분 아버님은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어디서 이런 거지가 와서 사칭을 해? 이 양반이 진짜.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요. 평소 같았으면 내가 김만석이다 라고 호통을 쳤을 김 회장이었지만 그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돈이라는 껍데기가 바뀌니 대접부터 달라지는 세상의 인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경비원이 교대하는 틈을 타
겨우 아파트 현관 앞까지 몰래 올라갔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출근 전일 시간.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이 아침부터. 경비실인가요? 애미냐? 나다. 시애비디다. 네. 아버님이요? 잠시만요. 여보, 당신 좀 나와봐요. 아버님이 오셨다는데? 목소리가 이상해. 잠시 후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가 걸린 채 딱 사람 얼굴 하나 보일 만큼만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경악과 불쾌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아니, 근데 꼴은 또 그게 뭡니까? 어디서 노숙이라도 하셨어요? 냄새나게 진짜 왜 이러세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태훈아, 애비가 쫄딱 망했다. 회사도 넘어가고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서 다 뺏겼어. 갈 데가 없어서 왔다. 며칠만 재워다오. 배가 고프다. 김 회장은 연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눈은 초점이 풀린 듯 흐리멍덩하게 뜨고 입가에는 침까지 살짝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여보, 아버님 왜 저러셔? 노망 나신 거 아니야? 아우, 냄새. 우리 집 카펫 이번에 이태리제로 새로 깐 건데. 여보, 들어오시게 하지 마. 애들 깨면 어떡해. 아버지, 진짜 망하신 거예요? 300억이 다요? 거짓말이죠? 아, 진짜 미치겠네. 나 이번에 승진 심사 있는데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시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일단 여기서는 못 계세요.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 태훈아, 내가 너 유학 보내고 이 아파트 사주느라 쓴 돈이 얼마냐? 딱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재워다오. 이 늙은이가 추워서 그런다. 밥 한 끼만 다오. 김 회장은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그래도 지들 키워준 애비인데 밥 한 끼는 주겠지. 하지만 큰아들은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아버지의 더러운 점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가지고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 계세요. 저희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시기로 해서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요양원 싼 곳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가세요, 제발. 가시라고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사과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허허, 10만 원. 내 전 재산 300억을 물려받을 놈이 늙은 애비한테 준 돈이 고작 10만 원이구나. 태훈아, 너는 오늘 10만 원으로 300억을 걷어찼다. 그리고 내 애비의 마음도 걷어찼어. 김 회장은 떨어진 사과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사과는 멍이 들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짓밟힌 김 회장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둘째가 남았다. 우리 지영이는 다르겠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딸이니까. 김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둘째 딸이 운영하는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남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 둘째 딸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커피, 접시당 5만 원이 넘는 디저트.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고 입고 있는 옷은 김 회장이 지난달 생일 선물로 사준 명품 원피스였습니다. 지영아, 너 이번에 아버님 칠순 잔치 호텔에서 크게 했다며? 역시 스케일이 달라. 300억 자산가 외동딸은 다르네, 달라. 호호, 뭘. 아빠가 워낙 유난이시잖아. 근데 나 이번에 아빠한테 압구정 아파트 하나 해달라고 했어. 오빠한테는 회사 물려줄 건데 나한테 그 정도는 껌이지 뭐. 우리 아빠,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달라고 하면 별이라도 따다 주실 뿐이야. 딸의 자랑 섞인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질 때 카페 문이 스르르 열리고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종업원들이 당황해서 막아섰지만 노인은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냄새나게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 비켜라. 내 딸이 여기 있다. 지영아. 김지영. 아빠 왔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떡진 머리, 흙이 묻은 몸빼 바지, 초점 잃은 눈동자. 그 모습을 본 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어머, 저 거지 노인네 뭐야? 지영아, 널 아는 것 같은데? 설마 너희 아버님 아니지? 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왜 저런 꼴을 하고 있어? 사람 잘못 본 거겠지. 지영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회장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카페 뒷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카페 뒤편의 좁고 더러운 골목길. 지영은 벽에 기대어 서서 헐떡거리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 노망 났어? 아니, 왜 그 꼴을 하고 여길 찾아와? 내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나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영아, 아빠가 다 망했다. 사기를 당해서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 빈털터리가 돼서 갈 곳이 없어서 왔다. 배가 고프구나. 밥 한 끼만 사다오. 뭐, 망해? 300억이다? 거짓말이지? 아니,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먹어. 나 이번에 압구정 아파트 계약금 걸어놨단 말이야. 그거 어떡할 거야? 아버지가 거지가 되었다는 말에 딸은 걱정보다 자신의 아파트를 먼저 입에 올렸습니다. 김 회장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 의사 남편 만나게 해주려고 병원 차려주고 혼수해주고 다 했잖냐. 시댁 눈치 보이면 내가 얻어준 오피스텔이라도 좋다. 거기서 며칠만 지내게 해다오. 이 늙은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제발. 아, 나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빠, 나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 보고 사는지 몰라. 친정 아빠가 알거지 돼서 치매까지 왔다고 소문나면 시어머니가 나 가만두겠어? 이혼당하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제발 내 인생에 재 뿌리지 말고 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지영은 핸드백을 신경질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표 몇 장과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옛다, 돈. 이거면 됐지? 이거 가지고 찜질방을 가든 요양원을 가든 알아서 해. 그리고 절대로 병원이나 우리 시댁 쪽으로 연락하지 마. 나 아빠 없는 셈 칠 거니까.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딸이 던진 돈들이 낙엽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돈 뭉치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공주님이었다. 내가 달라고 하면 별도 달도 따주던 아비였다. 그런데 너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였구나. 돈이 떨어지니 고장난 기계 취급을 하는구나. 내 죄다. 오냐오냐 돈으로만 키운 내 죄야. 하늘도 그의 슬픔을 알았는지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딸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 민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막내네 집으로 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민재는 형이나 누나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못한다고 사업한답시고 돈 까먹는다고 김 회장에게 가장 많이 구박받고 쫓겨나다시피 분가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면목이 없다. 잘 나가는 형, 누나한테는 지원을 펑펑 해줬지만 막내놈한테는 내 밥벌이는 내가 하라며 전세 자금 한 번 안 보태줬지. 지금 그 녀석 반지하 월세방에서 만삭인 아내랑 근근히 산다고 들었는데 그 녀석이 나를 받아주겠나. 오히려 꼴 좋다며 침이나 뱉겠지.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서울 변두리의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저녁, 김 회장은 막내 아들의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마르면서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얼른 와서 밥 먹어요. 오늘 콩나물국 끓였는데 맛있다. 와, 냄새 좋은데? 우리 튼튼이도 배고프지? 아빠가 금방 씻고 갈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불청객이 될 수는 없지. 그냥 얼굴만 보고 가자. 그래도 내 자식 중에 제일 착한 놈이었는데 애비 노릇 한번 못해줘서 미안하다, 민재야. 김 회장은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거두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쭈그리고 앉아있던 탓일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만 대문 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여보, 잠깐만. 밖에 누가 왔나 봐. 기익. 낡은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러닝 셔츠 차림의 막내 아들 민재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냄새나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코를 찡그리는 대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민재가 김 회장의 몸을 흔들자 젖은 모자가 벗겨지며 김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버지의 얼굴.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왜 이러고 계세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민재야, 애비다. 내가 다 망해먹었다. 갈 데가 없어서. 김 회장은 막내 아들의 등에 엎여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 습기찬 냄새가 났지만 그곳에는 형이나 누나의 집에는 없던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만삭인 며느리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몸이 불덩이세요. 비를 얼마나 맞으신 거예요? 여보, 얼른 보일러 좀 더 올려요. 아버님, 감기 드시겠어. 아버지, 이 옷 좀 벗으세요. 젖은 옷 계속 입고 계시면 병나요. 제 옷이라 좀 작겠지만 이거라도 입으세요. 김 회장은 며느리와 아들이 건네주는 마른 수건과 헌 내복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나는 몸빼 바지를 벗는데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김 회장의 냄새나는 몸을 전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 내가 냄새나지도 않는가 보구나. 큰형 놈은 현관에서 코부터 막았는데, 지영이는 내 손을 뿌리쳤는데, 너희는 어찌 이리도 바보같이 착하단 말이냐. 잠시 후 찌그러진 양은 밥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그리고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호텔 칠순 잔치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시장하시죠? 저희가 월급 전이라 고기 반찬도 없이 김치찌개뿐이라 죄송해요. 그래도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아니다. 고맙다. 냄새가 참 좋구나.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퍼넣었습니다. 밥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사내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오늘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막내 며느리가 끓여준 김치찌개보다 맛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제가 못나서 죄송해요. 형님처럼 성공했으면 아버지 편하게 모실 텐데 이런 좁은 방에서 식사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김 회장은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호텔 뷔페보다 이게 100배, 1000배 더 맛있다. 내 평생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민재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발 좀 씻겨드릴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발에 굳은 살이 이렇게. 민재는 비누칠을 해서 아버지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발톱 틈새의 때를 빼내고 거친 뒤꿈치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김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발을 맡겨보았습니다.
아들의 투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헛살았다. 정말 헛살았어. 돈만 주면 부모 노릇 다 한 줄 알았지. 그런데 정작 내 발 한 번 씻겨줄 놈은 내가 제일 구박하던 이 못난 놈뿐이었구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낮에는 공사장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 뛰어서라도 아버지 굶기진 않을게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제가 다 막을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곧 태어날 손주도 보셔야죠. 민재의 말에 김 회장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서러운 통곡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아들도 울고 김 회장도 울었습니다. 그 밤 그들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아들 내외가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잠든 시각, 김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막내 아들의 자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겉옷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전날 아침까지 썼던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엔 장남에게 회사 경영권 승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망설임 없이 유언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꺼져 있던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는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 연극은 끝났다. 내일 아침 최고급 리무진을 보내게. 그리고 수정할 유언장을 준비해. 태훈아, 지영아, 너희는 기회를 잃었다. 내일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300억이 어디로 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민재야, 이 애비가 너에게 주는 선물은 돈이 아니다. 내 착한 마음씨에 대한 보상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반지하 방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막내 아들 민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밥 잘 얻어먹고 간다. 오늘 점심때 다 같이 볼 일이 있으니 아내 데리고 나오거라. 옷 단정히 입고.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없어지셨어. 또 어디로 가신 거야? 부부가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낡은 대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고 거대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좁은 골목을 꽉 채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민재를 보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재님이시죠? 회장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타시죠. 회장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거지가 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사모님도 같이 모시겠습니다. 민재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리무진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낯설게 흘러갔습니다. 같은 시각 큰아들 태훈과 둘째 딸 지영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온 연락은 리무진이 아니라 박 변호사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긴급 김만석 회장님 신변 관련 중대 발표 있음. 금일 정오
호텔 그랜드룸으로 집합. 야, 지영아. 신변 관련 중대 발표라니. 설마 노인네가 객사라도 하신 거 아니냐? 그 꼴을 하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사달이 났나 보네. 아이 참, 나 오늘 피부과 예약 있는데. 오빠 만약에 아빠 돌아가신 거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빚만 남긴 거 아니야? 아휴, 쪽팔려서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 빚이 있으면 상속 포기하면 그만이야. 혹시 모르지. 숨겨둔 땅이라도 있을지. 변호사가 오라니까 일단 가보자. 근데 막내 걔한테도 연락 갔으려나? 걔가 오면 뭐해? 거지 아빠 수발이나 들라고 해. 우린 품위 있게 있다가 유산이나 챙기자고. 두 사람은 아버지가 죽었거나 사고를 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안위보다 혹시라도 건질 게 있을까 하는 계산기만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 먼저 도착한 큰아들과 딸은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잠시 후 막내 민재 부부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사업 말아먹고 잠수 탔던 막내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 꼴을 하고 와? 종업원인 줄 알겠다. 야, 너 아버지 만났지? 그 노인네 지금 어디 있어? 요양원에는 모셔다 드린 거야? 설마 냄새나게 여기로 데려오진 않았겠지? 누나,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밥도 못 드시고 오셨더라. 형이랑 누나는 아버지를 쫓아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 아주버님. 누가 들으면 우리가 불효자인 줄 알겠네요. 우린 바쁜 사람들이에요. 아버님 망하신 게 우리 탓이에요? 본인이 관리 못해서 날려먹은 걸 왜 우리한테 징징대시냐고요. 민재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치려던 찰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각 구두 굽소리가 넓은 홀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엔 거지가 없었습니다. 떡진 머리도 냄새나는 몸빼 바지도 없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만든 최고급 네이비 슈트, 말끔하게 빗어넘긴 은발의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던 기업가 김만석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망했다며? 치매라며? 김 회장은 자식들의 멍청한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하고 내리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구나. 내 장례식인 줄 알고 검은 옷 입고 올 줄 알았더니 다행히 눈치는 있구나. 앉아라. 오늘은 내 진짜 칠순 잔치를 다시 하는 날이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치매도 아니시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재산이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민재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바로 큰아들과 딸에게 고개를 돌리자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박 변호사, 준비한 거 띄우게. 연회장 정면의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현관문 틈으로 5만 원을 던져주던 큰아들의 모습. 카페 바닥에 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소리치던 둘째 딸의 모습. CCTV와 김 회장이 몰래 녹음한 음성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친정 아빠가 거지 돼서 치매까지 걸렸다고 하면 나 이혼당해. 꺼져. 연 회장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는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봐. 잠시 진정하시라고. 아빠, 이거 몰카야? 아빠가 우릴 시험한 거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무해. 닥쳐라.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희는 늙고 병든 애비한테 그럴 수 있었더냐? 내가 너희를 돈으로 키워서 너희 눈엔 내가 돈으로만 보였던 게지. 그래, 원대로 해주마. 돈으로 시작했으니 돈으로 끝장을 보자. 김 회장은 박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본 유언장은 김만석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먼저 장남 김태훈과 차녀 김지영에 대한 상속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설마 한 푼도 안 주겠어?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장남 김태훈에게는 강남 아파트 한 채, 차녀 김지영에게는 현금 5억 원을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년간 아버지에게 받아간 유학비, 사업 자금, 혼수 비용 등 총 40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이자를 먼저 반환해야 한다. 이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너희가 받아갈 돈은 0원이다. 오히려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라. 뭐라고요? 40억을 토해내라고요? 아버지, 그건 그냥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내가 받은 게 얼만데 그걸 다 뱉어내. 아빠, 진짜 노망 났어? 우릴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왜? 억울하냐?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대했으니 나도 철저하게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그것까지 청구했다면 너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했을 게다. 절망에 빠진 형과 누나를 뒤로하고 박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막내 민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김민재. 김만석 회장은 본인 소유의 회사 지분 전량, 현재 거주 중인 성북동 저택, 그리고 현금 자산 200억 원을 모두 셋째 아들 김민재에게 단독 상속한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200억이라니요. 전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돼요. 형이랑 누나한테 나눠주세요. 민재는 서류를 받지 않겠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민재야, 받아라. 이건 돈이 아니다. 지난 3일간 냄새나는 늙은이의 발을 씻겨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너와 내 처의 고운 마음에 대한 보답이다. 이 애비는 안다. 너라면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쓸 거라는 걸. 그러니 받아주거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큰아들과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승진하려면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요. 아빠, 나 이혼당해. 시댁에서 알면 나 쫓겨난다고. 민재야, 너 혼자 다 먹을 거야? 누나 좀 살려줘. 밥만 나눠줘.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굴던 그들은 이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치워라. 내 눈앞에 2번 다시 띄지 않게 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이거다. 김 회장이 던진 것은 낡은 봉투 2개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들이 거지 아버지를 내쫓으며 쥐어줬던 5만 원짜리 지폐들과 수표 몇 장이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준 효도가 딱 이만큼이더구나. 도로 가져가거라.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영원히 김 회장의 인생에서 퇴장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도심을 떠나 한적한 교회에 지어진 전원주택. 이곳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복덩이. 할애비가 그렇게 좋아? 김 회장은 막내 며느리가 낳은 손주를 안고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막내 민재는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고용한 뒤 자신은 아버지가 세운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옥에 갔고 둘째 딸은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김 회장은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만석 회장의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300억이라는 돈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지만 결국 그 돈을 지키고 빛나게 한 것은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하나의 긴 연극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과연 내 곁에 남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300억보다 더 값진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김 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멘토 시니어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